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변사기 민법 총칙 사례 26번 문제를 분석을 하고 사례 답안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 26번 문제는 20년 변호사 시험에 출제되었었던 문제인데, 자, 이 문제 역시 25번 사례하고 마찬가지로 민사소송법에 쟁점하고 소멸시효 쟁점이 연결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민소, 민법 복합 문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기초적 사실관계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2008년 4월 1일 을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09년 3월 1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자, 갑이 상인이다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냥 개인 간의 민사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갑이 을에 대해서 가지는 대여금 채권은 2009년 3월 31일을 변제기로 해서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2019년 3월 31일로 아마도 소멸시효가 완성이 될 겁니다. 문제 보죠. 갑은 2018년 11월 1일,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네요. 을을 상대로 위 대여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자, 이거를 이제 전소 제기가 2018년 11월 1일 날에 있었고요. 자, 그다음 전소에서 갑은 병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병에 대한 소송 인수 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소송 인수 결정을 하였으며 갑은 2019년 5월 1일 을의 동의를 얻어서 전소에서 탈퇴하였습니다. 자, 인수 참가인 병에 대한 청구 인용 판결이 선고되자 을은 항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심은 위 채권 양도가 무효라고 판단해서 병에 대한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에서 위 판결은 2019년 8월 1일 확정이 되었습니다. 채권 양도가 무효로 됨에 따라 갑은 2019년 12월 1일 을을 상대로 위 대여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후소를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후소 제기 시점은 2019년 12월 1일 후소를 제기를 합니다. 자, 후소에서 을은 위 대여금 청구가 변제기로부터 10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고인 을이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이제 갑은 시효 완성 전에 전소를 제기하였고, 비록 전소에서 탈퇴하였으나 전소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후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갑과 을의 위 주장은 타당한가? 이게 이제 문제가 물어보는 것은 주장의 당부를 주장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장을 정리해 보면은 피고 을의 주장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원고 갑의 주장은 전소 제기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과가 유지되고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누구 주장이 타당하냐라는 것을 이제 판단해 봐라라는 건데, 자, 이것도 이제 문제를 분석을 한번 해보면 당사자 구조 등을 보면, 자, 우리가 이제 2019년 12월 1일자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2019년 12월 1일 이게 후소가 되겠죠. 이 대여금 청구 부분을 먼저 당사자 구조로 파악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갑이 채권자이고요. 원고인 갑은 채권자이고 피고인 을은 채무자이죠. 자, 채권자, 채무자 이렇게 이제 파악을 했고, 당사자 주장을 정리를 해보면 을은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갑은 18년 11월 1일자 전소 제기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과가 이 후소 제기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시효 중단의 효과가 이게 유지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170조 2항에 따라서 전소의 소송이 종료된 때로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시효 중단의 효과는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전소는 갑의 소송 탈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병의 소송 인수가 있었단 말이죠. 따라서 갑이 소송을 탈퇴한 때로부터는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인수 참가인 병의 청구가 기각이 되어가지고 확정이 된 때로부터는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았어요. 결국은 핵심적인 쟁점은 시효 중단의 효과가 유지가 되려면은 이 전소의 소송이 종료된 때로부터, 즉 소송이 각하기각 취하된 때로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했을 때 시효 중단의 효과가 유지가 되는데, 소송 탈퇴 후 인수 참가인의 청구가 기각이 되었을 때 6개월의 기산점을 소송 탈퇴 시로부터 잡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인수 참가인의 기각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잡아야 되는지, 이게 핵심적인 쟁점이에요. 그래서 인수 참가, 소송 탈퇴 후 인수 참가인의 청구가 기각이 되었을 때, 이때 이제 그러니까 인수 참가 후 탈퇴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었을 때 시효 중단의 효과가 유지되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의뢰, 가능한 주장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설계 및 쟁점을 보면 역시 이제 소멸시효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은 소멸시효의 완성 시점을 찾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소멸시효 완성 시점은 아까 우리가 문제를 읽으면서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이 그냥 일반적인 민사 채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기간은 아마도 그 변제기인 2009년 3월 31일로부터 진행을 해서 그래서 10년이 도과되는 시점 2019년 3월 31일로 완성이 될 거다. 요걸 이제 먼저 얘기를 하고요. 그럼 두 번째는 이제 18년 11월 1일자 갑의 제소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과가 인정이 되느냐라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이것은 재판상 청구로 인해 가지고 시효가 중단이 되기 위한 요건, 이게 이제 170조 1항을 그냥 옮겨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재판상 청구로 인해서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중단이 된다. 근데 이제 문제는 소송 인수 후 소송에서 탈퇴되었을 때에도 소송 인수에 의해서 시효 중단의 효과가 유지되는지, 이것도 조문이 있죠. 민사소송법 82조 3항을 언급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요. 문제는 항소심에서 병의 청구가 기각됨에 의해 가지고 시효 중단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한다라는 것까지 밝힘으로써 2018년 11월 1일자 갑의 제소로 인해 가지고는 시효 중단의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이제 문제는 19년 12월 1일자 갑의 제소로 인해서 시효 중단 효과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핵심적인 논점이죠. 그죠? 요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논점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언급을 하실 때 170조 2항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재판상의 청구가 이 각하기각 취하되고 난 때에는 그때로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면 시효 중단의 효과는 최초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과는 유지가 된다라는 취지를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송 탈퇴 후 인수 참가인의 청구 기각 판결이 확정이 되었을 때 이때 6개월의 기산점을 소송 탈퇴 시로 볼 거냐, 아니면 인수 참가인 청구 기각 확정 시로 볼 거냐, 이게 이제 문제의 소재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소송에서 탈퇴한다는 것은 소를 취하는 것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그죠? 인수 참가 소송에서 탈퇴했다라는 것은 인수 참가인이 소송 절차를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을 완전히 종료시키는 그러니까 소취하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또한 인수 참가인이 받은 판결의 효력은 탈퇴자에게도 미쳐지기 때문에 따라서 소송 탈퇴 후 인수 참가인의 청구 기각 판결이 확정이 되었을 때
소송이 종료되는 시점은 인수 참가인의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이 되었을 때 소송이 종료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6개월의 기산점은 인수 참가인의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된 때 이때로부터 이제 6개월이라는 기간이 계산이 돼야 될 것이고 그 안에 그 소송 탈퇴자가 다시 재판상의 청구 등을 했다면은 최초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 중단 효과는 유지가 될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갑의 주장은 타당하고 을의 주장은 부당하다라는 것이 이 사례 문제에서의 결론이 되겠죠. 자, 시범 답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범 답안. 자, 먼저 쟁점을 이제 소개를 하는데 쟁점에서 보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시점. 자, 이거는 뭐 약하기는 하지만 언급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양도 대항 요건 구비 전 채권 양도인의 재판상의 청구로 인해서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는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양수인의 청구가 기각된 후 6개월 내에 양도인이 다시 재판상의 청구를 한 경우에 시효 중단의 효과가 유지되는지. 자, 이게 이제 쟁점이긴 한데 여기에서는 이게 소송 탈퇴 후 인수 참가인의 청구 기각 확정된 경우에 이제 효과. 요것도 소송법상의 쟁점이기는 하지만 언급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쟁점 소개한 것이 실체법적인 논점들만 소개를 했는데 이 소송법적인 논점도 언급을 좀 해야 되겠죠. 인수 참가의 효과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소송 탈퇴 후 인수 참가인의 청구 기각이 확정이 되었을 때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 완성 시점을 먼저 언급을 하면 자,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인 2009년 3월 31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는 2019년 3월 31일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는 완성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고 그 다음 이제 전소 제기에 의해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자, 우선은 재판상 청구로 인해 가지고 시효가 중단이 된다라는 취지. 이거를 이제 1번에서 언급을 하면 돼요. 그죠? 재판상 청구의 시효 중단효를 먼저 얘기를 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원고인 갑이 소송에서 병에 대해서 인수 참가 신청을 하고 병의 참가 후에 갑이 탈퇴를 하지 않습니까? 이 소송 인수 및 탈퇴의 효과 이거를 이제 소송 인수의 이제 효과 요게 이제 소송법적인 논점인데 자, 이것도 이제 조문 중심으로 언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의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3자로 하여금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소송 인수로 인해서 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 소급해서 시효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 준수의 효력이 생긴다. 특히 민소법 82조 3항 요 부분을 언급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사안에다 적용을 하면은 갑의 18년 11월 1일자 제소로 인하여 갑의 을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이 된다. 자, 그다음 이제 병이 소송을 인수하였더라도 시효 중단의 효력은 유지가 되지만 항소심에서 병의 청구가 기각되고 확정됨으로써 시효 중단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소 제기로 인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는, 그러니까 전소 제기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과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이건 이제 먼저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후소 제기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가 되는지, 요걸 이제 언급을 해야 되겠죠. 자, 1번 부분이 이제 법리가 될 텐데, 요게 이제 소송 탈퇴 후 인수 참가인 청구가 기각이 되었을 때 효과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이 법리 서술이 될 것이고, 자, 소송 탈퇴 뒤 법원이 심리한 결과 인수 참가인의 청구 기각 또는 소각합 판결이 확정이 된 경우에 이럴 때 이제 6개월의 기산점을 언제로 볼 거냐라는 건데, 이 소송 탈퇴는 소치하와는 성질이 다르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게 탈퇴 뒤 잔존하는 소송에서 내린 판결은 탈퇴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쳐진다. 이 두 가지를 이제 논고로 해서, 그래서 인수 참가인의 소송 목적 양수 효력이 부정이 되어서 인수 참가인에 대한 청구 기각 또는 소각합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그러니까 청구 기각 또는 소각합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탈퇴한 원고가 탈퇴 전과 같은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한 때에는, 이때는 시효 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요거를 이제 언급을 하면 되겠죠. 자, 갑은 전소 판결이 확정된 19년 8월 1일부터 6개월 이내인 19년 12월 1일 후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전소 제기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따라서 이제 을의 소멸시효 주장은 부당하고 갑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은 타당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안을 구성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소멸시효 쪽에서는요, 민사소송법적인 논점과 소멸시효 논점이 연결되어져 있는 이런 문제가 일문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종합 문제는 대부분 소멸시효 관련한 종합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 공부를 하실 때 좀 주의를 기울여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례 26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